안녕하세요. 판례 읽어주는 부엉이 슈입니다. 담보물 가액을 부풀려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오늘은 땅값을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먼저 관련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기방행위, 그에 따라 유발된 피해자의 착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그리고 그 처분행위에 따라 상대방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물론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16억 5천만 원에 매수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은행에 토지를 26억 5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합니다.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감정평가액과 매매계약서상 실제 매매 대금을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실시한 당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2억 3,353만 9천 원이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시합니다. 은행은 피고인에게 15억 9천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실제 매매 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 가능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한 것이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고 이에 따라 착오를 일으킨 은행은 대출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수령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사기의 고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피해자가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득액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됐지 왜 자꾸 이득액을 언급할까요? 그건 바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줄여서 특경가법이라고 하는데 특경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2항에서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하여 감옥도 가면서 동시에 이득액 전액을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실관계에서 이득액은 대출금 전액이므로 15억 9천만 원입니다. 특경가법에서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담보물 가액을 부풀려서 대출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받은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이득액 이하의 벌금형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감옥 한번 갔다 오고 배부르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